그렇고 뭐 그러냐 근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안 돼요. 못 그려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어떤 식으로 많이 변했냐면은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사진기를 쓰는 교수님들 되게 혼났어요. 직접 가서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사진 쓰는 거 너무 당연하게 많이 쓰잖아. 근데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이런 뭔가 기계를 쓰면 쓸수록 사람의 능력은 자꾸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하죠.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쓴 이유는 바보가 됐어요. 어딜 못 나가 고장 나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내비게이션 없던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은 지도 보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 내가 어디 있는지 딱 그려지는 거야. 우리나라 전체 지도, 동네 지도가 딱 있어가지고 아 내가 여기쯤 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진다. 하늘에서 마치 날 내려가고. 지금 몰라요. 어디 있는지. 이거 화면만 보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 그런 거 없었던 사람들은 그 능력이 되게 뛰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거의 좀 말라가 이게 조금 완벽하게 말라야 되는데 지금 편붓도 있죠. 편붓. 오정원 친구 연락해봤는데 오정원 친구 연락해봤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이게 미직을 했을 때 아까 했던 그 백반을 같이 이제 이렇게 타주는 거야.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래 지금 같은 날씨에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 얘가 굳을 가능성도 되게 커요. 그러면 얘가 조금 굳었다 그러면 절대 하지 말고 밑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 갖다 이렇게 놓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해주고 지금 요게 지금 좀 애매하긴 한데 더 말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얘를 딱 발랐는데 이 가운데가 먼저 이렇게 마른단 말이에요. 얘가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게 마르면서 땡긴다고 해야 되나? 그럼 여기가 탁 떨어져 버려요.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있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드라이가 있으면 이럴 때 그냥 제자리 써버리면 좋긴 한데 아교 농도가 그 채색할 때 석체는 무조건 아교를 섞어야 돼요. 섞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물아교도 많이 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게 저 아교는 이제 안 굳어 겨울이 되고 그래서 저걸 또 뭘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거의 농도를 잘 모르겠어요. 몇 퍼센트인지 농도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저거는 어떤 거를 보면 그 제품마다 달라가지고 어떤 건 너무 진해가 너무 진하면 붓질이 안 돼요. 붓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갖다 어느 정도 섞어가지고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거는 간편하게 이건 그 임시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쓸 때는 뭐 그냥 잠깐 써도 저걸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미리 해서 400 만들어 놓고 300은 쓰고 100은 남겨놨다가 악유물. 왜 이러냐면 왜 농도가 중요하냐면은 이것도 이제 약간 이제 과학적인 저기가 좀 포함이 되는데 이건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대충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악유가 아니 색깔이 이렇게 떨어지는 박락되는 현상이 가끔 있어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내가 그것도 이제 왜 그런가 하면 한번인데 그 후배 중에 한 명이 채색과 작업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형님 이렇게 하다 보면 색깔이 위에 이렇게 칠하는 척 위에 올리면은 속재로 올리면 떨어져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떨어지냐 아주를 했는데 꼼꼼히 이렇게 작업하는 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보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악교를 이렇게 아까 쓰던 100에 대한 그 악교를 이렇게 남겨놨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름에 사가니까 얘네들을 냉장고에 넣어놔. 그 작업할 때 다시 꺼내서 중탕을 시켜. 그럼 어떻게 되겠어? 수증기는 계속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농도가 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진한 악유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칠하는 건 4%였는데 점점 쓰면 나중에 6%, 7% 막 진한 악유가 더 위에 올라간 거야. 근데 이게 왜 떨어뜨리는 현상이냐? 당연한 거죠. 밑에 있는 악유는 가벼운데 위에 있는 악유는 진해. 진하면 진해서 땡기는 장력이 더 셀 거란 말이야. 그럼 아래 있는 것까지 다 딱 땡겨버려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이걸 갖다 일정하게 농도를 계속 쓰는 게 좋고 낮으면 낮아도 높으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석체 같은 것도 쓰는 순서도 처음에는 굵은 것부터 쓰고 그다음에 가는 거.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맺혀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석체는 그렇게 써주면은 그 UVR로 그건 밑에 다 깔아놓고 그게 이제 석체가 올라가면 되고 이제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면 돼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저거는 이제 그 농도를 진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저거 쓰기 약간 좀 애매하다는 얘기. 그리고 그래서 얘네들 수분을 갖다 좀 날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항상 랩을 씌워놔요. 그러니까 얘네들 녹일 때 랩을 씌워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녹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를 교반수를 하는데 지금 바로 해버리죠 뭐. 설마 떨어지진 않겠죠. 얘가 색깔이 좀 물러나왔나? 보통 한 이 정도 붓 사이즈가 더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이제 그릇이 작아가지고 보통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얘를 한 번에 두 번씩 칠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흠뻑 적시는 건데 그럼 한 번에 두 번씩 칠해주는 효과를 주는 건 뭐냐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걸쳐서 가요. 이렇게 반반씩. 그럼 이게 다 표가 나죠. 여기랑 여기랑. 그럼 또 두 번째 할 때는 또 여기 반 물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반반씩 물려줘.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 칠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기네 중국의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는 방법을 배운 건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할 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또 얘기했어요. 선배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겹쳐서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기가 자국이 나던가 불규칙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차라리 이렇게 안 해도 반반씩 안 해도 그냥 흠뻑 적시는 거예요. 반반씩 하는 거 뭐냐면 그래도 조금 더 일정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흠뻑 적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 악육 교반수 요 과정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사업 할 때 할 때 이거는 내가 다 웬만하면 다 직접 해버려요. 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 안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과정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붓을 물기를 악역을 조금 짜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고여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 고여 있는 애들을 다 이렇게 걷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또 가끔마다 이렇게 방울 지는 거 있거든. 거품 이런 애들도 다 이렇게 걷어줘야 되고. 그래서 물기가 고여 있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다 걷어주면은 끝나요. 풀 있는 데는 피해서. 응? 여기가 아까 그냥 이렇게 하다가 풀이 이렇게 좀 묻었는데 그 풀은 사실 괜찮아요. 나중에 다 풀로 배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기록에는 옛날에 악교가 없을 때 풀로 교반수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풀이 아니라 전분 풀이 있어요. 그걸 전분 지금도 밀가루 사업 쓰는 여러분들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밀가루 풀 쓰는 건데 원래 지금 초보사 할 때 배접할 때 전분으로 이렇게 전분가루 계속 저으면은 한 30분 정도 전분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투명하게 풀이 딱 올라요. 그리고 끈기도 굉장히 세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항아리에다 놓고 한 6개월에서 몇 년을 삭혀요. 그러면 이제 그 전분기가 다 날라가지고 그 남은 그걸 갖다 풀로 쓰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교반수를 한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우는 데가 생겨요. 그래서 일단은 말려놔 보고 말렸는데도 계속 이렇게 운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여기를 살짝 들어가지고 다시 좀 당겨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여기 가장자리가 좀 들어가가지고 당겨주고 약간 당겨주고 이렇게 해서 얘가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말르면 뒤집어서 뒤에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아까 이거는 물로 떨어지는 거 테스트 해봐가지고 딱 막혔으면 그만해도 되고 떨어진다 그러면 앞에 한 번 더 해보고 또 해보고 또 떨어진다 뒤에 한 번 더 해보고 또 떨어진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4번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고 이러지 이해가 못해. 근데 웬만하면 이 정도는 한 2번 많으면 3번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악육 교반수 하는 과정까지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가는 게 뭐냐면은 이 교반수가 다 끝난 다음에 바탕색 물들이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바탕색 물들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색깔을 그냥 여러분들 자유로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림들 같은 거 보통 다 황색기로 돼 있잖아요. 그 황색, 노란색기로 돼 있는 거는 지금
고풍스럽고 어떤 랩스러운 이런 느낌이 나는 건데, 그래서 옛날 그 노란색 바탕을 갖다 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 천연 알료를 제일 많이 썼던 게 뭐냐면은 그 오리나무 열매를 많이 썼어요. 그 오리나무 열매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검색하면 금방 나올 거야. 굉장히 흔해. 아마 여기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천, 우리나라 지천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솔방울처럼 생긴 건 요만해. 작은 이만하고. 그래가지고 꼭 솔방울처럼 생겼어. 그래가 그걸 갖다가 이런 그 글에다 그냥 삶아요. 그러면 막 삶으면 커피색 같이 진한 그 물이 우러나와.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색깔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심지어 그 오리나무 열매는 저기 병동시장 한약방에도 팔아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아마 내가 거기는 분명히 다 있어. 여러분들이 가시는 게 안 보겠지. 없는 데가 없어. 우리나라에. 근데 그 오리나무 열매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때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반전이 생겨요. 그게 이제 왜 그런지 이유는 계속 모르겠어. 아직까지 고민 중이에요. 그게 정제가 잘 돼서 그런지 뭐 어쩌고 하여튼간에 그 반전이 하나 생기면 되게 골치 아파요. 그냥 무슨 곰팡이처럼 계속 피어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 고궁박물관에 순종 황제 그 어진을 그리다가 그 오리나무로 염색했다고 그 반전이 올라가지고 와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그때 교훈을 하나 짠 게 사람 손으로 짜가지고 500만 원 줬는데 한 2m인가 그거밖에 못 짰어요. 손으로 짜가. 그래가지고 돈은 없고 다시 그릴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그 반점을 죽인다고 막 죽이는데 안 죽어. 그래서 그냥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하여튼 색감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천연으로 이렇게 쓰는 안료들이 생각해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동시장 어디 집에 가면은 미대 학생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표를 만들어 놨다가 하더라고요. 빨간색 계열, 노란색 계열. 그래서 빨간색 계열은 산록이라는 그 약재가 있어요. 그걸 끓이면 빨간색이 나오고, 또 가장 흔한 것들을 많이 파는 건 치자도 있어요. 치자는 이제 그것도 노란색인데 오리나무보다 조금 더 밝고 야한 색깔이 나와요. 그것도 이제 천연으로 쓰는 거고, 그리고 기타 등등도 꽤 많은데 여러분들이 혹시 천연 알류 관심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연구해봐도 괜찮아요. 천연 색깔 이렇게 색깔 칠하는 것도 인공 이런 거랑 많이 다르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천연 알료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등왕이라든가 대자 이런 거 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천연 계열이니까 그걸로 써도 되고, 그건 이제 노란색 계열이나 갈색 계열 이런 부분이고.